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대 되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러면 누가 그 불안을 초래했습니까? 그리고 막을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고 망하는 길, 이걸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망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권이 먼저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일이지만은 다시는 반복을 안 해야 되겠지요. 자, 이 모든 근원은 윤통이 계엄하면서 생겼습니다. 계엄 안 하고 몰리면서 부인 특검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어요. 부인 특검을 했으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은 충분히 벌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2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모든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계엄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본인 스스로 탄핵되고 또 머지않아 죄수감이 되는 그런 일을 초래했습니다. 그건 뭐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세상에 보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죽을 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탄핵 기각으로만 오다가 탄핵 인용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전혀 고민도 안 했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반이재명 개헌연합 한덕수 후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라 했는데 2부에 이야기하겠지만 한덕수가 그냥 대선 나가냐 물은 게 아니라 당신이 적임자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두가 마음을 비웠으면 막을 방법이 있었는데 숙골과 보수 수준으로 보면 죽을 판이 되었어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거기서도 이길 거라고 욕심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판에서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김문수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질 거라는 부분이 여론조사 예측에서 다 나왔는데요. 거기를 택하지 않고 기었고, 그야말로 양아치 지수로 김문수를 후보로 만들고 그리고 뻗대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막판까지 10여 % 안팎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지율이 곧 골든크로스다, 추월했다라는 이런 황당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자의 삼으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현재 불안하고 초조한 전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를 따라 보이콧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극소수 빼놓고 나머지는 여기에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는 이것이 누구 다른 사람의 탓이다? 보이콧한 황장수의 탓이다? 아니 10%쯤 지는 게 예상되는 입장에서 내가 투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보수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김문수가 후보가 되는 과정이 보수가 지발등을 어떻게 찍었는가라는 부분을 증거로 명확하게 놔놓고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보이콧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이 보이콧 여부와 관계없이 엄청난 표차로 져버렸습니다. 290만 표라는 것은 이게 적은 표차입니까? 자, 그러고도 부정선거 때문이다.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김문수니까 41%를 넘겼다는 개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재명은 지난번 자기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붙었을 때보다 고작 한 1.5% 안팎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 표를 그야말로 집요한 거의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지금 대통령이라는 꼴대를 계속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5% 정도밖에 못 올렸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의 표 확장성의 한계와 그를 싫어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본다고 하면 사실상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이재명이 실질적으로 대선에서 2022년에 처음 출마했을 때보다 고작 한 1.5% 정도의 득표율을 올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보수가 제대로만 대응했더라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그런 노력만 했더라면 또 보수가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노력만 했더라면 이것은 이길 수 있는 대선이었다. 다만 수골이 앞장서고 국힘이 앞장서면 윤석열의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기기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뒤로 빠지고 반 이재명 포위 전선을 만들고 거기서 미국과 원만한 경륜이 있는 사람이 출마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작년 12월 달부터 해온 제 말을 다 깔아뭉갰잖아요. 제가 그동안 수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때로는 같이 방송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들 집회에 연설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그 사람들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쨌든 이 보수 전체에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사회개혁을 하고자 하는 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들이 다수입니다. 보수 일반 대중들이 대부분 그들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과거 황장수의 앵그리블루 집회 2019년, 2020년 이럴 때 오던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합리적이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거짓을 선동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사람들이 쏠려간다라는 이 대중들의 어리석음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때도 중국인 99를 믿고 트럼프가 도와줄 거라고 믿고 또 부정선거를 찰떡같이 믿고 더 나아가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고 그것이 다 8대 빵으로 탄핵 인용되면서 헛것이라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찰하지 않고 또 국민의힘이 수골 후보를 내면 이길 거라고 또 역전하고 있다고 다들 헛소리를 해대고 꿈속을 헤맸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당선이 되고 근 열흘쯤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왔던 수골식 사고, 국민의힘식 저런 저질 행태들 이런 걸로 상대가 아무리 허접한 집단이라도 수골에 미몽이 된 현혹된 사람들을 벗어나서 한 표라도 연장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20%는 기권해버리고 자 쌍방이 각 진영에 최대한 규합해서 했습니다. 엄청 규합했으니까 80%에 가까운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저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좌빨도 어지간했지만은 수골도 어지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3%나 290만 표나 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좌빨 숫자가 수골 숫자보다 290만 표나 많다. 이게 만약에 총선 때요 8.3% 차이 났다면 전국적으로 총선 때 인천, 경기, 서울의 득표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면요 아마 100석도 못 얻고 90대 200씩쯤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의 권한에 대해서요. 후유증 때문에 졌다. 그러지 않으면 이겼다. 다음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작년 총선 참패와 이번에 대선 참패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행식 수골 보수의 한계가 왔다. 이 수골적 선동에 기반한 또 기득권 보수를 지향하는 이런 아스팔트 수골과 또 더 나아가서 기득권 보수 정당이 더 이상 대중들에게 확장성이 없고 앞으로 선거해도 한 3분의 2 경선 정도를 이 좌빨들이 차지하고 또 수골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수골 정당에 대한 헌재에 정당 해산 위헌 심판 청구를 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1년 이상 지금 수골 정당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혼돈에 빠져들 거고 내분에 빠져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새로운 방향 정립이 되지 않을 거다. 70만 당원이 있다고 그 당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길을 물어서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조선일보가 이야기하지만 그 70만 당원도 정신 못 차리는 수골 핵심들이다. 그러면
도대체 숫골한테 물어서 죽게 된 숫골이 방향을 찾는다라는 이 어리석은 부분에 대해서 답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결과로 보면 PK에서도 근 40%까지 쫓겨버렸어요. 6대4가 됐어요. 자, TK에서도 지금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를 이긴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호남의 싹쓸이, 수도권의 싹쓸이, 부산, 경북에서 일부를 뺏기고 강원도에서 백중, 충청도에서도 뒤지고, 자, 이 현상을 극복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제발로 무너질 거니까 우리가 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정권이 결국 망하는 길로 자초해서 가려다가 거기서 균열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절대 안 망해요. 그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숫골들에게 반사작용으로 뭔가 지지가 나올 것인가? 그 지지를 누가 모아내겠어요? 안철수가 모아내겠어요? 한동훈이가 모아내겠어요? 모아낼 사람이 없다라는데 이게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사고 방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수의 보수가요, 다 틀린 생각을 했다. 뭔 수가 있겠느냐, 뭉쳐서 하는 것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 전에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여러 지형으로 봤을 때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여론들이 적어도 보수의 한 흐름을 갖다가 형성하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고장요, 한 200명 정도 저를 따르는 사람이 국민의힘 앞에 가서 후보 내지 마라, 반 이재명 견연합해라, 안 그럼 너희들 이번에 만방으로 진다, 그렇게 말한 사람밖에 없고, 다수는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숫골끼리 모아가지고 가보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나라 망한다고 한탄하기 전에 자신이 뭔 짓을 했는가부터 저는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지금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욕들을 처먹으면서도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요, 다 황당하게 보이고 황장수는 망상가로 보입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요,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설파하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다 자초한 겁니다. 각성 안 하면, 오늘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각성하길 바랍니다. 각성 안 하면요, 이 길을 못 벗어납니다. 이재명이가요, 나라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도요, 솔직히 말하면 숫골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이 나라가 망해서 베네수엘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나는 그걸 전에요, 그래도 건강한 회복력이 발생할 걸로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망한다면요,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각자가요, 나는 얼마나 잘못했는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 칼럼요, 날카롭게 비판해서 좀 가슴 아프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비판을요, 각자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이번에 뭘 잘못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